교수님의 MBTI는 뭔가요? 2번 해봤는데 2번 다 달리 나왔습니다. 한 번은 ENFJ가 나왔고요. 한 번은 INFP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뭐 너무 다르잖아요. E하고 I가 번갈아 나온다는 게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J하고 P가 또 한 번씩 나온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쭈면 동의하는 분 많으실 텐데, 외향적이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뭐 어떨 땐 외향적이고요, 또 어떨 땐 저도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인 면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ENFJ는 제가 좀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오바마 대통령, 뭐 오프라 윈프리, 뭐 넬슨 만델라, 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타입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가 뭐 이런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또 INFP인가, 그거는 중재자 그런 역할이랍니다. 근데 MBTI는 사실은 재미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거를 너무 과학적으로 신봉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혈액형 얘기도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 운명 뭐 이런 것까지 다 결부해서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4종류로 나눠요? 우리의 성격, 그런 요소들이 연속성을 띌 텐데, 그러니까 상당히 컨티뉴어스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단정적으로 틀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MBTI가 굉장한 유행인데 왜 이렇게 유행인 걸까요? 온갖 성격은 연속성을 띠고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성격이 다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재미가 되게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제가 뭐 MBTI를 뭐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MBTI를 발견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재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저 원래 그래요.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분을 잘 만들어 놓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속성을 알아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상당 부분 들어맞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너무 단정을 짓고 모든 자기 행동을 거기에 오히려 끼워 맞추는 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남의 걸 알아보는 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연민, 자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 거예요. MBTI도 잘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아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잘 퍼져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MBTI에서 가장 갈리는 것 중 하나가 외향형과 내향형인데요. 어떤 성격이 더 살아가는데 유리할 것 같은가요? 외향형과 내향형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것 같고, 요즘같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알려야 되는 시대에는 아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 조금은 유리하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외향적인 사람들 되게 실속이 없고요, 내성적인 분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잘 챙기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과거 수렵 채집 시절에는 외향형과 내향형 중에 어떤 성격이 유리했을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이 MBTI 테스트를 가지고 수렵 채집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면 수렵 채집 시대에 적어도 남성들에게는 외향적인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수렵 다니는 민족들을 연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많은 경우에 온 마을에 있는 남정네들이 다 같이 사냥을 갑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 놈이라도 동네에 남겨놓으면 내 여자를 그놈이 건드릴까 봐. 그래서 하여간 다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약점은 옆에 동네에서 남자들이 쳐들어올 약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냥에 참여해야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안 데려가고 그 친구한테도 배당을 주려면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안 갈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연구에서 드러난 거는 개를 기르는 사람. 개를 빌려주고 자기는 집에서 쉬어요. 그러면 그 개의 배당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다 가는 거에 또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고문관이 약점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데 조용히 잠복을 하거나 살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장창창창 하는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조심성이 떨어져서 하여간 그런 산통 깨는 사람들을 차라리 안 데려가고 싶은데 그놈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수렵을 하는 정예부대는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분석적이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동물을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선택받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더 많은 고기를 배당받았을 거고 그러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많았을 것 같고요. 여성들은 달랐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오히려 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집 주변에서 주로 견과류나 채소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해야 된다. 물론 뭐 여성들 중에서도 사냥에 따라가는 여성들이 제법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아이도 돌보면서 집 주변에서 그런 걸 채집을 하는 거였는데 너무 내성적이고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는 여성보다는 여성들이 왜 마실을 다니고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떨었나 아마도 정보를 교환하는 순기능이 있었지 않을까. 냉이를 몇 개 이만큼 한 소쿠리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다른 아낙네들을 만났어요. 뭔데 그렇게 많이 캤어요? 근데 그때 뒤로 싹 돌리고 안 가르쳐 줄래요? 그러고선 그냥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여성. 그날 수학은 참 좋았겠죠. 그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 가족만 먹이니까 좋았겠지만 동네 다른 아낙네들은 정보를 교환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물들은 나타나는 지역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식물의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체리 나무가 있고 냉이가 올라오고 계절에 따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동네 여성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무화과도 따오고 체리도 따오고 냉이, 달래, 쓴박이 다 따오는 나만 손해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외향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체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른 동네 여성들과 관계를 굉장히 좋게 유지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라서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막 상상을 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성들은 동물을 찾아서 먼 거리를 그냥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이런 걸 잘했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예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쯤 무화과가 익을 시점이 됐는데 가서 그걸 또 확인해보고 훨씬 더 계획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들은 대개는 즉흥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물론 남성도 사냥을 잘 하려면 상당히 계획적인 면도 필요했겠지만 여성들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연구실에서 자바 긴팔 원숭이를 지금 십몇 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바 긴팔 원숭이들은 매일 이동하면서 잘 익은 과일을 섭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무의 과일이 언제쯤 익는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 정보를 미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헛걸음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제 들려서 잘 익은 거 내가 다 따먹었는데 내가 왜 또 왔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려면 자기가 언제 들렸는지 언제 제법 익는 과일들이 있었는지 하루만 있으면 더 익을 것 같은 과일들이 그 나무에는 많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에 맞춰서 동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분석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연구실이 10몇 년 동안 따라다닌 좌바 긴팔 원숭이는 말하자면 옛날 수렵 채집 시절에 채집을 하던 여성들의 속성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격도 유전적인 부분인가요? 진화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물론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한 개인의 성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키호테 집안에서 돈키호테가 나오는 걸 거고 햄릿 집안에서 햄릿이 나오는 거임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은 건 성격이 그만큼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틀에다가 가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뿐이죠. 성격은 당연히 유전하는 속성입니다. 당연히 그럼 진화하는 거죠. 진화하는 건 사실인데 라마르크가 주장한 것처럼 획득된 형질이 그대로 유전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의 성격이 도드라지게 바뀌게 된 시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시점에서 저는 인류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네안데르탈인들은 다 사라졌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는데 그런 역사의 와중에 제 굉장히 친한 마크 머핏이라는 친구인데요.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동료였고 나중에 그 친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전속 사진 작가가 됐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학자들 중에 유일하게 관찰해낸 게 뭐냐 하면 네안데르탈인도 그랬고 초창기 에렉투스라든가 뭐 하빌리스라든가 다 그렇고 우리랑 비교적 가까운 침팬지, 보노보 뭐 이들도 다 그렇고 집단의 크기가 그렇게 대단히 커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한 150명 뭐 이런 정도.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과의 라빈 던바 교수는 던바의 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또 설명을 멋있게 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살던 동물이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순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빼고는 다른 어떤 영장류도 그런 수준의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 종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은 아직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는데 머핏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현생 인류는 엄청난 익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건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크 머핏의 그 관찰은 상당히 의미 있는 관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누군지 서로 보기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시절에 걸맞은 성격하고 서울역 역사에 500명, 600명이 막 몰려들어갖고 추석 때 막 난리치는데 그런데도 별 걱정 없이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새로운 환경에 더 적합한 속성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집단에 어울리는 성격이 있는 걸 거고 거대한 집단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성격이 있을 수 있겠다. 아까 제가 수렵 채집 시대의 남성들은 대체로 내성적인 경향이 강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거대 익명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외향적인 성격의 남성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남성들이 여러 군중을 동원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득에 걸맞은 어떤 일들에 끌어들이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 어떤 전환 시기에서부터 적어도 남성들의 성격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서도 되게 독특한 동물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알 것 같은데 모르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참 신기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단어 2개만 쓰겠습니다. 실제는 continuous한 건데, 연속성을 지니는 건데, 우리가 하는 테스트는 discrete하게, 단정적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할 리는 절대로 없죠. 그걸 너무 신봉하실 필요는 없고요. MBTI 했는데 나도 흡족하고 멋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MBTI 나왔다.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 교수님이 ENFJ가 나와서 신빙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